되었고요. 일단 뭐 제가 뭐 미장이 안 열리는 대신에 조금은 혹시나 잠깐 눌러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방송 중에는 오늘 오후장이 조금 더 눌릴 것이고 일단은 뭐 윗꼬리가 좀 달렸으니까 눌렸다고 봐야겠죠. 좀 추가적인 상승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일단 마감이 되었으니까 위아래 꼬리 이렇게 도지형 캔들이 좀 발생이 됐는데 뭐 거의 이제 새별한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캔들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캔들 자체는 이제 뭐 물량 소화 가죠. 그러니까 차익 매물과 그럼 또 어느 정도 저점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또 수급이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가 좀 있었는데 시장에 이제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우리가 포지션을 잡고 좀 본다기보다는 지금 방향성은 지금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마무리를 하고 뭐 오늘 미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저녁에 뭐 주요 지표 발표나 이런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겠죠.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장 초반에 조금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개상승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상승을 장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차익 매물이 바로 빠르게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좀 회복을 시키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주가에서 지금 안 빠지려고 하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부양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를 더 이상 빼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그런 자리들이 좀 몇 군데가 발생이 됐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종목들은 계속 좀 강세를 보였고 엔비디아나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중국발 이제 매출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이제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눌려주는 그런 모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한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뭐 엔비디아가 조금 뭐 조정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데 그리고 내년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증시가 올라갈 수는 없겠죠.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이제 약 조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자 우리가 일단은 자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오늘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제가 화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펜텍 같은 경우 펜텍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줬어요. 상승세를 보여줬고 어제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잠깐 튀어가지고 정리 못하신 분들도 오늘 좀 기회를 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수익을 보는 종목들은 꾸준히 있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에도 좀 빨리 말씀을 드린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동훈하나텍이랑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렸냐면 제가 한 번씩 막 쌍골뱅이 쳐서 여러분들에게 알람을 드리잖아요. 그게 주가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는 힌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힌트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모든 종목을 다 매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매수를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아침에 그렇게 좀 신호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차피 수익권이니까 제가 이제 분할 매도를 좀 하라라고 사인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뭐 2,100원에 매도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무료방에서는.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제가 알림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알림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좀 지켜보시면은 추가적인 상승 부분도 일어나는 부분들 이런 데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 목요일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1,800원 이하대로 이제 우리가 다 맞다면은 충분히 괜찮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게 뭐 못해도 한 15% 이상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매수를 하셔도 어떤 분들은 3% 아니면 5%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마무리를 짓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15% 정도까지도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거기 누구셨더라? 하여튼간에 뭐 5%씩 10%씩 이렇게 분할 매도를 걸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할 매도를 걸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이 오히려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갑자기 뭔가 바쁜 일이 생기거나 여러분들도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부분들에서 갑자기 뭐 약속이 생기거나 우리가 시장을 매일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직업이 아니잖아요. 맞죠?
저는 솔직히 이게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게 직업이니까 거의 웬만하면 모든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직업이 아니잖아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맞죠? 여러분들도 일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아까 이수페타시스도 한번 물어보셨던 분들 계시는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이 거의 10% 구간 넘게 조금 올라갔다 갔던 종목이다. 아무리 대응을 안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응을 안 했다 하더라도. 아, 이혁기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카톡 채팅방을 이제 방금 봐가지고. 일단은 수익 구간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항상 그 무료방에서 이제 교육을 하거나 말씀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결국 종목이 물린다는 게 어떤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매수를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빠져가지고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물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 우리가 매수 그렇게 우리가 유리한 자리에서 한 건 아니에요. 유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시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시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보자. 자, 이게 10월 5일날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이에요. 방송에서. 그럼 이게 32,000원 정도까지 갔을 때 그 수익 구간이 여러분들 보자. 10%는 넘게 나왔어요. 근데 자 10월 5일날 제가 말씀드렸다 그랬죠. 그럼 이쯤이란 말이죠. 맞죠? 이쯤에. 여기가 매수가예요. 여기가. 정확하게 10월 5일. 보자. 그 다음날 이제 매수를 했으니까 10월 6일이라 보시면 돼요. 28,950원. 제 시트에도 28,950원 매수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보유하고 있었으면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락을 했다가 바로 반등이 나와줬잖아요. 반등이 나와줬는데, 일단 제가 이제 아까도 항상 물어봤듯이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로 조금 수익을 챙겨 놓으셨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주식 최고님이 그랬죠.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시장이 막 급변할 때는 그 종목 막 조금 수익 1% 2%더 보려고 하다가 결국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에서 동원아나텍 같은 경우도 그래요. 수익 구간 오늘 시초가만 해도 이때까지 공략했던 구간 중에서는 최고 수익 구간이었습니다. 동원아나텍은 얼마까지 나왔을까요? 자 보자.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계산할게요. 시가가 23,700원입니다. 맞죠? 23,700원이고, 자 24,700원 오늘 시가로만 계산해도 여러분들 10.23% 나오네요. 10%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한 번도 분할 매도를 안 하셨냐 이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욕심이라니까 결국에는. 아까 동원아나텍이나 뭐 매도 못 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욕심이라. 이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하시다 뭐 잘하시지만은 다 겪어보셔서 아시잖아. 주식 시장은 갑자기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자 갑자기 반도체 섹터가 충분히 좋은데 오늘처럼 미장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많이 출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안 챙겨 놓으면은 대응하기가 까다롭다는 거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분할 매도 하는 방법 다 설명드렸었죠. 우리가 분할 매도를 왜 할까요? 자 쉽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그 무료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할 때뿐만 아니라 그 저희 유료방 회원님들 종목을 제가 운영을 해드릴 때도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전문가라고 해도 이 종목이 정확하게 얼마까지 간다, 분명히 제가 보이는 가격대는 있죠. 그런 흐름을 이제 보면서 막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간들에서 저도 사용을 하는 건데 왜 여러분들은 사용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모든 종목 몇 주 안 돼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몇 주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분할 매도 습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자 어떤 종목들 물타거나 이런 거는 제가 사인을 드릴 거예요. 맞죠? 무료 종목도 만약에 물리거나 물타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뭐 혹시나 대응을 하세요. 잘한다.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해서 뭐 빨리 비중을 비중은 좀 늘어나지만은 평단가를 좀 낮춰놔서 상승을 할 때 좀 크게 수익 보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제 종목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으니까 결국 가는 건 알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 T사이언티픽처럼 빠르게 가는 경우가 있고, 자 펜텍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관심주로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원탑 종목보다 더 잘 가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들고 나간 종목이 어떤 거였어요? 보자. 그린 케미칼이었어. 그린 케미칼 맞죠? 화요일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시초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린 케미칼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한 뒤로 빠졌단 말이에요. 빠졌는데 제가 관심주로 이런 펜텍 같은 경우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 자 이 펜텍이 먼저 갈 수도 있고요. 펜텍이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그 현상수배 종목이나 맞아 플리토도 있어요. 현상수배 종목이나 그 원탑 종목 있죠. 그게 이제 원래 어떻게 보면은 저 주식 방송하는데 그 메인 프로그램이에요. 공략주나 이런 거 보시면은 메인 그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덜 움직일 수는 있어요. 왜? 그만큼 근데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더라도 대응이 충분히 되고 그리고 산업 전반을 살피면서 충분히 지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종목들을 선별을 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낮에 방송하는 것처럼 저점 매수 이런 것들은 진짜 차트 기술적인 부분들만 갖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관심주 AI 뭐 인공지능 산업 제가 유망하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아이나 뭐 플리토로 그 코난 테크놀로지로 수익을 못 챙기셨던 분들은 이 플리토도 좀 관심 있게 보라 그랬잖아요. 잘 가잖아요, 맞죠? 잘 가요, 여러분들. 근데 이 종목들이 왜 현상수배보다 아니면 원탑 이런 종목들보다 더 잘 갈까? 한번 보시면은 결국에 제가 이런 이제 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송을 하면서 그날 이제 있었던 이슈를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죠, 맞죠? 해 드리는 건데, 자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지금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거기에 조금 모아져 있으니까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 저점에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매수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5% 10% 되면 수익 그냥 보고 정리하셔도 돼요. 그 종목 여러분들 이 종목이 제가 뭐 50% 올랐다 나중에 뭐 방송에서 자랑하더라도 여러분들이 10% 5% 정도 10% 정도 내가 이 종목 진짜 같이 공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없었다 이거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남들은 다 수익을 내는데 나는 왜 물려있냐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구간으로. 안 그래요, 맞죠? 제가 신호도 다 장중에 드리잖아. 쌍골뱅이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잖아. 이 종목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맞죠, 여러분들? 분명히 이 종목들이 수익이 난 거는 여러분들도 알아요. 근데 나는 왜 묶여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1% 2%더 먹겠다는 욕심 때문에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주식도 그렇고 손절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없으려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100만원 투자를 하셨어. 어떤 종목에 대해서 100만원에 대해서 투자를 하셨는데 자, 그 100만원을 무료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5% 올라서 5만원 번 거잖아요, 맞죠? 5만원 번 건데 내가 그럼 거기서 25,000원만 내가 일단 챙겨 놓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5% 올라갈 때. 자, 그 종목이 그럼 10%까지 더 상승을 해주면 10%대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 식으로 진짜 심플하게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들 막 무료 종목 같이 공략해가지고 내가 진짜 막 뽕을 뽑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욕심 부리다 보면 물려요. 저는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도 우리가 적당히 먹고 나왔으면 됐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어차피 내가 여기서 만약에 자 플리토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초가 기준으로 만약에 매매를 하셨다. 23,850원 그리고 오늘 25,000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시초가 기준에서 여기까지 하면 얼마야? 잘 안 보이네. 한 3, 4%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게 솔직히 지금 뭐 수수료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솔직히 이게 지금 익절 정리를 해버리면은 뭐 한 1% 아니면 1점 몇 프로 이렇게 중반대가 나올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정리해도 여러분들은 수익이잖아.
아니, 근데 이게 보이는 게 4%고 보이는 게 4%고 아니 좀 빠졌을 때 잡으셨나? 명님. 보이는 게 4%고 아무래도 뭐 수수료 비용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막 그렇게 막 굉장한 수익 구간은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안 그래요? 밑꼬리 달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응.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톡방에서 한 번씩 갑자기 보이는 종목들 드릴 때 있잖아요. 인토로저 같은 종목들. 인토로저 같은 종목들. 자, 이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 이거 이때 제가 말씀드린 거죠. 31,850원 이하로는 매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31,200원까지 올랐죠. 이 다음날 이만큼 빠질 때는 불안했겠지, 맞죠? 여러분들 다 불안해 하시잖아요. 불안했겠. 그 다음날 바로 거의 원상태로 회복을 해주잖아요. 자, 이 종목들 왜 제가 매수해도 되냐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구간이 우리가 당연히 어떤 종목들 진짜 최저점 막 이렇게 27,850원 이런 데서 잡으면 좋죠. 근데 그게 솔직히 가능해요? 가능 못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걸 지켜봤을 때, 자, 요 매수 밴드 안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해도 여러분들이 5%든 10%든 여기서 뭐 더 크게 상승하면 그만큼 힘이 있는 거고, 맞죠? 자,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실은 볼 일이 잘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그렇게 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1,850원 아래는 담아도 된다고. 그러면은 솔직히 그날 뭐 조금 올랐을 때 4% 정도 올랐을 때 뭐 파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맞죠? 단타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단타 기준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제가 근데 그때 말씀을 어떻게 드렸어요? 자, 제가 이거 우리 톡방이잖아요, 맞죠? 단타 겸 물려도 되는 종목 하나 공략해보자 그랬잖아요. 제가 물려도 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 간다는 말이에요, 맞죠? 제가 이거 솔직히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충분히 매수가, 제가 정해드린 매수가보다는 더 크게 상승을 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같이 느껴주시면 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 제가 11월 말까지는 재료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지켜보자 그랬잖아요. 물려도 되니까. 또 좀 물리면 어때? 물리면 어때?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지, 맞죠? 고속기니 동운하나택 왜요? 이게 대응이 다 되는 구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우리가 진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전재산 가지고 오세요. 이거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 뭐 매수하라고 추천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소액이라도 주식에서 수익 나는 거, 수익 나는 게 수익이 왜 나는지,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정말 내가 보는 게 맞는지, 저 맥스라는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이 맞는지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리는 그거예요, 뭐죠?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하시면은 고미님이나 뭐 BMS님이나 이렇게 막 언제나님도 저희 유료방 회원님들도 무료 종목들 다 따라오세요. 물론 이제 무료방하고 유료방 종목이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겹치면은 제가 리딩방에 대해서 따로 사인을 드리지만은, 그런 거 아닌 경우에는 제가 이 종목들 빠르게 여러분들 수익 줄일 수 있으니까,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걸 아시니까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심심하잖아요, 맞죠? 주식은 여러분들 매수하고 조금 수익을 20% 30% 보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해요. 호난테크놀로지처럼 갑자기 그렇게 급등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운이 좋은 거예요, 솔직히 그거는. 운이 좋은 거고. 자,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매매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뭐 방송 나와서 반도체 좋다, 어디 좋다 뭐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봐서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정말 이런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좀 참고를 하는 이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자, 이거 돌파하는 흐름 나올 때 이렇게 빠지는 흐름 나오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요 구간은 안 깨질 거라고 봤기 때문에.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매수하셨으면은 1,800원 정도에 매수하셨다면은
마이너스 대봤자 3% 4%에 맞죠. 마이너스 3% 4%였다가 자 오늘 슈팅 한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슈팅 나올 때 수익 챙겨놓으면 되지. 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 매수해가지고 5일 만에 15% 수익이 났습니다. 이게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방에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아, 저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물리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기간이 필요한 종목들이 있었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출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 분명히 이제 여기서 슈팅이 나와줘야 될 자리인데 횡보는 괜찮아요. 맞죠? 횡보는 괜찮은데 슈팅이 분명히 발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뭐 증시가 어떤 악재가 갑자기 발생이 돼가지고 주가가 밀릴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맞죠? 막 시장이 막 여러분들 코스피 3% 빠지고 뭐 코스닥 5% 빠지고 이러는데 제 종목만 날아갈 수는 없어요. 절대로. 진짜 그런 것들은 테마로 뭐 갑자기 엮이거나 아니면은 그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그렇게 시장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뭐 연어처럼 그런 종목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런 것처럼 솔직히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그거는 요행이잖아요. 요행. 우리가 이거 주식 매매하면서 도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도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요행.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뭐 우리 어떤 종목 해가지고 제가 노래를 계속 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어떤 종목 매수를 해가지고 내가 이 종목 내일 10% 20% 간다. 그런 부분들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무조건 주식은 여러분들 대응입니다. 주식. 이 대응 방법에서는 여러분 물려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무 대응을 안 한 걸까요? 근데 대응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 구간 그리고 뭐 저점을 만약에 뺐는데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데 대응하지 않는 경우 그런 부분들 그런 종목들은 제가 드린 종목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었죠? 뭐 다윈시스 이런 종목들도 그래요. 여기서 지금 바닥을 확실히 다져주는지 구간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되잖아.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이니까 대응을 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에요. 지금 여기는 시간은 길어질 수 있어요. 맞죠? 슈팅이 좀 나가야 되는 자리에서 한번 미끄러지면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시라고요. 자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아르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요 근처가 지금 매수가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미끄러질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반등은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제 종목들이 물려도 된다는 게 제가 이런 말이에요. 자 물려도 되는 종목들이 있고 맞아요. 요행 물려도 되는 종목들이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빠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빠져봤자 제가 다 제 손바닥 안에 있고 제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에서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요? 저 보시면은 상한가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원래 이제 매매 스타일이 딱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보면은 자 그때 제가 이제 인트로조 이거 사자고 말씀드렸을 때 요 구간마다 다 걸어 놓으셨던 주식은 솔직히 급하게 한다고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더 길게 끌고 가서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키는 게 전략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맞죠? 어차피 이런 종목들 물 타가지고 편단가 낮춰놓으면 지금 아직 수익 구간이고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수익 구간이지. 맞죠? 수익 구간이실 텐데 너무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 없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더라도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똑같아요. 가는 목적지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솔직히 뭐 방송에서 자랑하는 종목들 저는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내일 시초가 매수라고. 맞죠? 웬만한 종목들 다 내일 시초가 매수 가능합니다라고요.
그날 주가가 빠지도 상관없어요. 빠져도 상관없어요. 시초가 매수하면 됩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저는 공식 그 여러분들에게 드린 공식적인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날에 방송을 했으면 보통 이제 그날 방송을 하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날 다음날 아니면 다음 거래일, 만약에 금요일날 제가 방송을 했으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겠죠. 다음 거래일에 시초가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보통 말씀드려요.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날 시초가를 보면은 다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언제 매수를 했는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 1원 아니면 뭐 5원 10원 뭐 200원 300원 더 싸게 사거나 더 비싸게 사거나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다만 내가 그때 시초가를 놓쳤을 때 만약에 상승하는 흐름이 바로 그날 나온다 그러면은 솔직히 그런 종목들은 따라 붙으시면 안 되죠. 저는 분명히 시초가 기준이거든요. 맞죠? 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전에 저거 제 일단 종목 말씀드리고 그거 한번 봐드릴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보너스 종목 같은 경우는 파도입니다. 파도. 여러분들 유명한 종목이죠 지금. 뭐 영업이익이 뭐 3억, 동네 뭐 슈퍼만도 뭐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핫한 종목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날 보시면은 이제 하한가를 맞았죠. 하한가를 맞았는데 저는 솔직히 아직도 약간 의문스럽긴 해요. 이게 왜 올라가는지도 의문스럽긴 한데 솔직히 이게 막 뉴스 보시면은 뉴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 친구들이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죠? 7월 달에 주자 설명회를 하는데 얘들이 과연 2분기 실적을 몰랐을까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하락을 맞춘 거예요. 맞죠? 이게 진짜 요거는 진짜 손절가를 딱 잡고 들어갈 겁니다. 요거는 제가 파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일 실질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확률이 많겠죠. 근데 다만 돈은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 시장에서 돈은 많이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거나 많이 들어오거나 이런 시장은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시장이 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 막 여기 위에서 30% 물려있다 40% 물려있다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맞죠? 많을 텐데 제가 이런 종목들을 보는 때가 언제예요? 자, 뭐 악재 같은 거 다 터지고 난 뒤에 그때 뒤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는 거예요. 과연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심리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영업이익 2억 나오는 게 웬만하면 진짜 장사 잘 되는 어디 고깃집 가도 영업이익 2억은 나옵니다. 여러분들 맞죠? 종업원 다 쓰고 진짜 장사 잘 되는 데 가면은 여러분들 월 매출이 10억씩 나오잖아요. 진짜 장사 잘 되는 고깃집 이런 데 가면은 그거 진짜 차포 떼고 해가지고 개인도 그만큼은 벌어갑니다. 개인도. 근데 기업이 지금 그만큼밖에 못 번다고? 맞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재무제표가 다는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할 때 보면은 재무제표가 다는 아닌데 그래도 기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진짜 장사 잘 되는 개인 사업자도 그만큼은 벌어가요. 근데 재무제표가 다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아시는 것처럼 로봇 관련주나 뭐 인공지능 관련주들 막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 있죠. 새로 이제 막 테마가 생성되는 그런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제약 바이오도 그렇고요. 재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재무 다 부사져 있어요, 여러분들. 재무 한번 보시면은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보시면은 재무 좋은 게 거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신약 개발을 해야 되니까. 신약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 개발을 계속 해야죠. 연구 개발을 누가 하는데? 연구원이 하잖아요. 그 연구원들 월급을 누가 줄 건데? 땡빛을 내더라도 개발하라고 계속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신약이나 이런 게 뭐 하나 터지면은 주가가 크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조금 더 위험한 거고. 맞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파도라는 거는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지금 일단은 우리가 저점 신호가 좀 나왔으니까 공략을 좀 해볼 만하다라는 좀 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한 2만원대 이하로 조금 잡고 싶긴 한데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그냥 수익 볼 거 생각을 하면은
제가 이거 갭 하락한 부분이 있죠. 이게 지금 하한가 찍고 그 다음날 갭을 하락을 해서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을 본다면 요거 갭은 메꿔주는 흐름이 조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만큼 갭을 띄웠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단기적으로 보면 한 25,000원까지는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면은 우리가 23,000원에 매수를 해서 25,000원까지 가면 얼마예요? 한 8% 정도 됩니다. 맞죠? 10% 하면 2,300원이잖아. 25,300원까지 가야 돼. 자, 8%나 뭐 10%나 뭐 그 정도 사이 구간에서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자, 기존에 물려 계시던 분들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 이 종목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지인이 죽겠다고 울면은 그때 이제 슬슬 매수할 타점이잖아요. 주변에 뭐 친구가 내가 어떤 종목 샀는데 지금 40% 마이너스 50% 이런 종목들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잘 보세요. 그때가 매수 타점입니다. 남들의 불행이 우리는 매수 가지고 있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기회의 시장이죠. 맞죠, 여러분들? 이게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인 매매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누군가 하나 막 곡소리 나면은 그때 이제 매수 타점입니다. 보통 다들 아시죠? 그런 종목들 여기 또 있잖아요. 에코프로 이런 거 조금 더 빠지면 또 곡소리 나겠죠. 막 죽겠다고. 그럼 이제 그때 매수 타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이 곡소리 날 때가 매수 타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왜 좋아하냐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좀 빠져도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대응이. 그 구간 자체가 좀 짧기 때문에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보너스 종목은 파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도로 말씀드리고, 일단은 지금 오늘 원탑 종목은 성광밴드인데, 성광밴드라는 종목인데, 어차피 성광밴드는 여러분들도 좀 많이 들어보셨던 종목이에요. 맞죠? 많이 들어보셨던 종목인데 지금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도랑 성광밴드를 지금 매수를 할 건데, 요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미장이 휴장입니다. 맞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보기에도 증시를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 시장이잖아요. 금요일 시장에는 보통 차익 매물이 좀 많이 출회가 되는 그런 시장이죠.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차익 매물이 좀 많이 출회가 되는 그런 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한번 접어놓고 가죠. 오히려 근데 내일 만약에 파도가 상승을 해준다, 조금이라도 올라준다, 저는 솔직히 그러면은 이만큼 빠진 부분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목표가를 높여가면서 따라가면 되거든요. 지금 구간은 조금 애매한 자리긴 해요. 그래서 파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매수를 하라고 제가 톡방에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내일 시장을 살펴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한 종목은 그냥 시초가로 매매하라 그럽니다. 금요일이라도 매매하라고 그래요. 빠져도 상관없으니까. 성광밴드는 내일 시초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파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내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 저기 YG 플러스 한번 말씀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5,500원 익질하잖아요. 이거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엔터주잖아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말씀드려. 자, 이거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YG 플러스 엔터주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끌고 가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내년 1월달까지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5,500원이 매수가라고 하셨는데 내년 1월달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세요. 끌고 가시면은 어느 정도, 이게 고점도 아니에요. 고점은 이런 게 고점이죠. 이게 고점도 아니에요. 이게 하락을 했으니까 고점이라고 느끼시는 거지. 실제 뭐 올해 뭐 8월달이나 뭐 7월달 뭐 이때쯤 매수하셨겠네, 맞죠? 근데 엔터주는 보통
엔터주는 보통 그 연말까지 뭔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말에 뭐 시상식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시상식도 많고 콘서트 같은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엔터 관련주들은 연말에 상승폭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한번 시켜드릴까요? 자, 그런 부분 봤을 때 이럴 때 뭐 어떤 이제 소속된 연예인들의 악재가 터졌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제외하고요. 자, 보통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12월 달부터 해서 그 다음에 1월 달까지 이렇게 상승 부분을 보이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요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엔터주는. 그래서 우리가 대충 과거의 상승률을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그 정도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이 있고 지금 딱 자리가 4,000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나왔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저점을 형성했던 부분들에서 이런 식으로 저점이 형성되었던 부분들, 자 이런 구간들에서 최근에 반등이 나왔죠. 10월달에. 그럼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금 미끄러지더라도 다시 4,000원까지 찍고 가면 더 좀 확실하긴 한데 자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또 높여가는 모습, 그러면은 여기서 또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 이런 식으로 주가 자체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는 게 좀 더 길게 가요.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길게 가지. 만약에 제가 좀 예를 들어 보자면은 차트가 그런 걸 보면 동원하나택이 있네. 동원하나택 보시면은 자 솔직히 정상적으로 오른 건 아니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오른 건 절대 아닙니다. 맞죠? 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까지 이게 한두 달 사이에 진짜 굉장히 급등이에요. 650% 700% 가까이 올랐잖아요. 솔직히 정상적인 상승은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정상적인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KPF 6,580원 이 구간이네요. 맞죠? 보자. KP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들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손절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 자 저점 찍은 부분에서 지금 반등이 계속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또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 종목 또한. 자 과거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 이런 구간들이 있고 굉장히 상승을 했던 구간들이 있고 또 이만큼 빠졌을 때 이런 구간들에서 이 가격대 4,500원대 가격을 잘 안 깨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갑자기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KPF 같은 경우에는 그 풍력에너지 그런 쪽으로도 조금 연관이 되어서 좀 상승폭을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 자체는 굉장히 뭐 신재생 관련해서 뭐 이슈가 있었을 때 이렇게 막 태양광이나 제가 항상 아까 방송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6,580원 솔직히 물 타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물 타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물을 타실 거면은 제가 이제 두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은 어떤 종목들은 좀 빨리 탈출하고 싶다고 11% 비중이잖아요. 일단은 제가 만약에 뭐 한 2%나 5%뭐 이렇게 한 자리 숫자 이제 비중이라면 제가 물타기를 좀 권할 텐데 일단 10%가 넘어가면 두 자리 숫자 그 똑같이 대응을 하려면은 우리가 비중 20%가 되겠죠. 그 20%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움직이잖아. 지금 보시면 하루에 거래량도 많이 없고 7만 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거래량도 많이 없는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이 굳이 물타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바에는 저는 오히려 그 11% 다시 물을 탈 그 비중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종목들 잘 가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근데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물을 타셔도 됩니다.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이게 거래량이 지금 워낙 없다 보니까 조금 탈출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회 비용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요까지 일단은 제가 종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드렸고, 아니다. 여러분들 야간에 제가 한번 라이브 방송을 좀 킬 거거든요.
그때 진행합시다. 기회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강의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시장 점검을 한번 해보고, 어차피 여러분들 뭐 지금 프로모션 기간에서 연락 좀 많이 주시고 계시던데, 프로모션 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더 하고, 야간에 강의를 한번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좀 짧게 30분 정도, 딱 30분 정도만 투자하자. 그리고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녹화본 제가 챙겨 드릴 테니까, 녹화본 좀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종목에 대한 설명은 좀 끝났으니까 이 방송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제 5시 25분쯤에 제가 일정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 좀 갔다가 제가 좀 저녁에 한 7시나 식사하고 계시면은 저녁에 한 7시쯤 좀 진행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바로 뭐 못 들어오셔도 됩니다. 어차피 강의라서 그때는 뭐 종목 상담 이런 거 물어보셔도 대답 안 해드릴 거예요. 한 7시나 7시 반쯤 그렇게 좀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거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 전망, 그리고 또 내년 전망, 그리고 우리가 어떤 테마들을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을 하면서 뭐 프로모션 할 때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그때 한번 더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녁에 다시 방송을 좀 열도록 할게요. 아따, 천리 형님 맛있겠다. 네, 고맙습니다. 아르미님 그거 조금 이따가 제가 봐드릴게요.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